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퇴사자가 아니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에 따라서 건강보험 정산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고 작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서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그러니까 인별 보험료가 자격 상실 시점에서 정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도 달라지니까 상실 사유를 정확히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직장 가입자 상실 신고서 때 상실 사유 부분을 정확히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격 상실을 하게 되면 고용산재보험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고용산재보험도 인별 정산이 들어갑니다. 올 2020년 1월 17일부터 인별 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서류와 신고 기한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 공통입니다. 예, 신고 기한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이 제일 빠르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 기본적인 신고 기한은 다 거의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다. 어떤 사유 발생하든.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달 15일이다. 몇 가지 빼고는요. 예. 신고 서류는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와 나머지 신고 서류인데요. 이 신고 서류는 공통입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공단에 신고하셔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기타 사회보험에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를 눌러서 해당 사업장을 불러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죠. 밑에 부분인데 잘못 눌렀네요. 자, 12월 부분입니다. 자, 소백산 씨가 기본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퇴사일은 12월 31일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퇴사일은 11월 30일이 되겠죠. 11월 30일.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상실일은 12월 1일자가 다 같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실 신고서를 처리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퇴사일자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진 퇴사 직전까지 확정지어진 급여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4대 보험의 정상 금액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확정 금액이 기본적으로 월 평균 보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소백산 씨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잘 처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불러와지는데 만약에 11월분 급여 대장을 입력하지 않고 퇴사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 부분이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사원 등록에 퇴사 일자를 입력하고 마지막 최종 확정지어지는 급여 대장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 자격 신고서를 불러와야지 정상적인 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보수 총액이나 이런 부분을 기입되는 난이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 전까지 부과가 되고 끝이 납니다. 정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건강보험은 정산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고용보험도 정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0.8% 급여 실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보험은 이렇게 신고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의 정산 처리 절차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개 고용보험은 실지급 기준으로 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이유가 기존에는 인별 정산을 그때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지급여대로 띄긴 띄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인별 정산 한다 하더라도 훨씬 실급여 기준으로 띄는 게 훨씬 좀 업무 처리하기에 저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급 기준대로 실급여 기준으로 이제 띈다. 그러면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 없어요. 공단과 회사 간의 정산만 있는 거죠. 고용산재보험. 그래서 고용산재보험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건강보험은 공단과 회사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최종 확정된 급여가 입력되어져야지 불로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잊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옵션도 지금 현재 자동 반영됩니다. 여기에 여부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격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어떤 분이 연금 대상자가 아닌 60세 넘으신 분이에요. 그 부분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불호 처리해야 되죠. 그죠? 가입도 안 돼 있는 사람을 상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대장에 있어서 각각의 사원 등록을 봐서 이 대상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 정리 내용을 보고 고용보험이 불호됐구나. 이러면은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왜? 65세 넘더라도 입사일이 고용보험은 등록을 해야 되지만 산재보험,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 부담부분만 제외되는 부분이구나. 그런데 국민연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분은 60세가 넘으셔갖고 벌써 탈퇴돼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자격 상실 신고서 때 국민연금은 불호 처리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잘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F2를 눌러서 소득자 부분을 불러오면 급여 대장을 완료하고 불러오면 기본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실 연월일은 사원 등록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될 거고요. 상실 부호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기본적인 상실 연월일이나 보수 총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 대장을 완료시켰으면 이 부분이 저절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상실 부호 부분만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보수 총액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산하는 시기가 3월 달에 정산을 해서 4월 달에 급여가 지급되죠. 그런데 3월 달에 신고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2월 달에나 퇴사를 했었을 때는 그때 퇴사 시점에서는 우리가 3월에 보수총액 통보서가 있어서 반영이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해 버리면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월 달, 2월 달에 이분이 퇴사를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그 전에 만약에 퇴사하신 분이라면 전년도인 2019년도의 총 보수를 입력을 해서 여기도 정산을 하고 이 부분도 정산을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년도의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총액 통보서에서 이분들이 포함이 돼서 신고되었다면은 별도로 전년도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실입니다. 고용산재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다시 새로 불러오지만은 제일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이 상실 사유입니다. 이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 부분이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수하거나
회사에서 얘기한 거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책임의 문제의 소지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퇴사 사유가 경영사 필요에 의해서 불황으로 신고했다가 잘못해서 개인 사정으로 돌리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가 추후에 우리가 잘못 신고했으니까 경영상 필요로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자진 퇴사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부분은 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한 거죠. 그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퇴사가 됐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내가 없다면 본의 아니게 퇴사가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 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유와 구분 코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은 이 신고 시점에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정산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소백산 씨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건강보험은 회사와 소백산 씨, 근로자와 정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공단과 회사의 정산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실급여 기준으로서 고용보험을 정리를 했다면, 부과를 했다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실신고 관련돼서 한 징수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징수부를 보게 되면 이 상실 관련돼서 소백산 부분입니다. 자, 징수를 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11월에 퇴사하면서 2,300만 원이 맞는지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득세 부분 말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한번 보면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분 소백산 씨가 2020년 2월 10일 날 입사하셨잖아요. 그죠? 2월 10일 날 입사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 취득자 아니면은 내가 취득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부과되지 않죠. 건강보험료 또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일자가 아니면. 그렇지만 고용보험은 일수로 나누지만은 일수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왜? 실질적인 실급여 기준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200만 원을 받았으면 0.8%인 16,000원이 부과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실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산을 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최종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11월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정산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반영하고 사실상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기준 관련된 쪽으로 얘기하자면 소득세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한 부분, 중동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한 부분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갖고 상실 신고 때는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하셔갖고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